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더기록실입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 하나를 업로드했는데요. 이후에 언론이랑 유튜브에서 조금 과장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먼저 정리해드리자면 무서운 AI가 나왔으니 보안은 다 털렸다, 다 끝났다, 이런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도 은행과 크립토를 노리는 해킹 공격은 존재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고도화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베센트 의장이 경고한 것도 이 부분이고요. 이제 공격이 더 치밀해지고 고도화될 테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보안 능력을 더 올려야 한다고요. 실제 은행권은 AI 레드티밍 전담 조직을 신설 및 강화하거나 제로 트러스트 및 접근 제어 고도화를 규정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어요. 크립토 쪽의 노력도 살펴볼까요? AI 기반 실시간 온체인 감시를 통해 이제는 AI가 블록체인 상의 모든 트랜잭션을 실시간으로 훑으며 사고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특정 주소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면 AI가 이를 해킹 패턴으로 인식해 프로토콜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경고를 보냅니다. 그리고 AI 네이티브 보안 감사를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코드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수천 번의 모의 공격을 퍼부어 미세한 논리 오류를 찾아내어 해킹을 예방합니다. 정리하자면 은행은 성벽을 높이고 출입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크립토는 성 안에 자동 감지 로봇을 깔고 수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즉시 성 전체를 잠그는 방법으로 기술적 자동화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미토스와 다른 AI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크립토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I 미토스, 다른 AI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미토스가 이전 AI들과 다른 점은 세 가지입니다. 논리적 완결성, 자율성, 장거리 추론 능력.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의 AI들은 코드를 읽고 여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수준에서 멈춰요. 하지만 미토스는 가설을 세우고 직접 코드를 실행해서 검증을 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틀리면 수정하고 다시 실행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인 논리적 완결성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율성입니다. 엔트로픽에서 실제로 한 실험이 있어요. 보안 배경이 전혀 없는 일반 엔지니어가 미토스한테 요청했어요. 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을 찾아줘. 그리고 다음날 아침 완전하고 실제 작동하는 익스플로잇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아무런 개입이 없이 말이죠. 이전 모델은 인간이 방향을 계속 잡아줘야 했는데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소프트웨어 버그는 대부분 한 곳에 있지 않아요. 함수 A의 동작이 파일 B의 전제를 깨고 그게 모듈 C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도미노가 평평한 바닥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로 달달한 음료수를 흘려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끈적하게 바뀐 음료수가 도미노에 눌러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미노를 쓰러뜨려 보니 끈적하게 붙은 도미노부터 제대로 쓰러지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거죠. 여기서 평평한 바닥 위에 세워진 도미노들이 전제이고, 제가 음료수를 흘려버린 사건이 함수 A예요. 그리고 도미노가 넘어지지 않은 결과가 C가 되는 겁니다. 기존 AI들은 이 긴 인과관계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어요. 중간에 맥락을 잃어버리거든요. 하지만 미토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맥락을 잃지 않고 추론합니다. 그래서 약점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 약점이 연결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스스로 계산합니다. 엔트로픽 연구원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토스에게 해킹 수법을 따로 가르친 적이 없다. 단지 코딩 실력과 복잡한 추론 능력을 극대화했을 뿐인데, 해킹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온 부수적인 결과물이었다. 해킹 능력을 목적으로 훈련시킨 것이 아닌 코딩과 추론 능력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가 해킹 능력 성장이라는 겁니다. 문제점 분석 능력을 키웠더니 문제를 일으키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자, 그럼 미토스가 이 능력을 바탕으로 이뤄낼 크립토 공격 시나리오를 알려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크립토는 은행보다 더 해킹 공격에 취약합니다. 코드가 전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다 보니 미토스의 자율성이 극대화되는 환경입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공격을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형 디파이 소멸 가속화입니다. 먼저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레이어 2 전체 TVL은 약 115억 달러인데 이 중 베이스와 아비트럼 두 곳이 75%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수백 개의 소형 프로토콜이 나눠 갖는 TVL은 고작 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3천억 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미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블래스트는 고점 대비 PVL이 97% 붕괴했고 킨토는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했습니다. 미토스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소형 디파이가 보안에 투자 못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두 대형 프로토콜 모두 기술적 결함을 찾고 막는 데만 매년 최소 50억에서 100억 원 이상의 직접비를 쓰고 있어요. 소형 디파이는 감사를 받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소형 디파이들은 더 빨리 소멸하는 겁니다. 문제는 신규 디파이 개발자들은 소형 디파이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을 쌓는데 유입 장벽이 높아지게 되니 장기적으로 디파이 생태계 성장을 억제시킵니다. 두 번째 위협, 크로스체인 브릿지 공격입니다. 브릿지는 서로 다른 체인 간에 자산을 이동시켜주는 다리입니다. 원래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직접 대화가 불가능하지만 브릿지를 이용하면 블록체인 간의 거래가 가능해요. A체인에서 ETH를 잠근 후 브릿지가 메시지 전달해요. A체인에서 담보를 확인했으니 B체인에서 동일 가치 자산을 발행하라. 이 과정에서 진짜로 잠갔는지를 검증하는 로직이 수만 줄의 복잡한 코드입니다. 기존 상식은 이랬습니다. 복잡한 코드는 분석하기 어려우니 해커가 뚫기 힘들다. 그래서 보통 브릿지는 보안을 위해 일부러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토스 이후 이 공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복잡한 코드일수록 숨겨진 취약점이 더 많은데 미토스의 장거리 추론 능력은 브릿지 과정을 전수조사합니다. 인간이 만든 복잡성은 인간으로부터의 공격은 보호했지만 AI 앞에서는 오히려 다양하게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이 된 거예요. 이 모든 해킹 사건은 사람이 운 좋게 찾아낸 취약점을 바탕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미토스는 운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화 거래소 해킹 위협입니다. 거래소 해킹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거래소 서버 어딘가에 저장된 프라이빗 키를 탈취하면 끝입니다. 키를 가진 자가 지갑의 주인이니까요. 2025년 2월 역사상 최대 크립토 해킹 사건을 살펴볼게요. 바이비트에서 2조 원 상당의 ETH가 탈취됐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해커가 개발자 한 명의 컴퓨터를 소셜 엔지니어링으로 장악한 후 지갑 UI에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직접 삽입했어요. 바이비트 직원들 눈에는 정상 거래로 표시된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해커 주소로 전송되도록 데이터를 변조해 둔 거예요. 거래 내역을 보니까 정산이에요. 그래서 3명이 정상 거래라고 착각하고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40만 천 개의 ETH가 탈취당했습니다. 원화로 무려 2조입니다. 그럼 미토스가 이 과정 중에 어디를 노리는가 하면요. 바이비트 사건은 맨 처음 사람을 속여서 뚫었습니다. 수주를 준비하고 개발자 한 명을 공략해서 속여야 했어요. 미토스는 사람, 즉 첫 번째 과정 자체를 건너듭니다. 사람을 속이고 악성 코드를 씹는 과정 자체가 생략됩니다. 거래소 서버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자동으로 전수조사하고 TLS, SSH 암호화 라이브러리에서 허점을 찾아 직접 침투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키를 탈취해서 거래소가 보관하는 코인을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3가지 공격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 정리하면 소형 디파이의 소멸 속도는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코드가 좋은 코드라는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간결하게 완성도 높은 코드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변화에 중앙화 거래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안 강화가 진행되는 디파이보다 중앙화 거래소가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앞으로 크립토 자산을 볼 때 단순히 성능만을 보는 것이 아닌 보안성까지 갖춘 자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토스가 바꾼 건 해킹 기술이 아닙니다. 투자 기준입니다. 오늘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